오늘 아침도 저희 부부의 취향 저격 맛집으로 시작합니다. 호텔 위치가 미케비치 근처는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네요. 비가 내린 촉촉한 골목길을 걷는 기분이 괜찮은데요? 여보야, 응? 지도 한번 봐봐. 내가 이름 알아놨어. 이름이 뭐야? 식당이 예뻐서 입구에서 사진 찍느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네요. 식물들이 작게 정원을 이루고 있는 예쁜 야외석. 야외석이 딱 제 취향이라 비만 안 왔으면 야외에서 먹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내부도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대가족이 와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단체석도 잘 마련되어 있네요. 이곳은 단순히 그냥 맛집을 넘어서 우리 부부에게는 완벽한 육각형 맛집이었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갔을 때 메뉴판인데요.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샐러드용으로 주문해본 메뉴. 양배추 먹고 계란 먹으면 되겠지 하고 먹고 있었거든요. 괜찮네, 그냥 부담스러워. 그때 직원분이 오셔서 계란을 소스에 으깨 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짭조름한 무역맘 소스를 품은 계란과 양배추의 조합. 소확한 베트남 가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집에서도 따라서 해먹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사실 저희가 여길 찾아온 진짜 목적은 바로 베트남 전통 떡 디저트 때문인데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마른 새우 들어갔지? 이거 뭐야? 안에 들은 거? 바삭바삭한 거? 그거 가져. 뜨거? 따뜻해야 할 음식을 정성껏 따뜻하게 내어주는 식당. 너무 귀하지 않나요? 이거는 요거 빨간 거 찍는 건가? 여보 먼저 먹어봐. 먹어봐. 좋아. 뜨거워? 뜨거워. 쌀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바나나 잎에 싸서 찐 떡인데 안에는 다진 새우와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낭창낭창 야들거리는 게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재미가 있지. 한번 못 먹잖아. 하나씩 하나씩 바나나 잎을 까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가족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반죽은 감자떡처럼 아주 쫄깃하고 매끈해요. 미끄러. 맛있지? 저 넓적한 거는 부드럽고 얘는 감자떡처럼 쫄깃하다. 맛과 분위기 그리고 친절함과 가격까지 정말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다낭에 있는 동안 여길 딱 한 번만 간 걸 두고두고 후회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날 저녁 황당한 저녁 사건을 겪고 나니 이 식당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다낭에서 정성 가득한 베트남 가정식을 찾으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시내에서 가까운 영흥사로 이동합니다. 1편 밤 영상에서 미케비치 너머로 멀리 보이던 그 거대한 불상이 있는 곳이죠. 와 여기가 뷰포인트네. 그지? 오 봐봐. 저 산 뭐야? 저렇게 가려지는 게 멋있다. 천천히 가신다. 무뚝뚝한 듯 은근히 다정한 게 베트남 사람들의 매력 같아요. 선자 반도, 일명 몽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 위치한 영흥사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영흥사는 따로 입장료가 없는 무료 명소입니다. 보통은 덜 더운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 늦은 오후 방문을 권장하는데요. 저희가 간 날은 때마침 잔뜩 흐린 날씨라 한낮인데도 그리 덥지 않아서 산책하듯 여유롭게 둘러보기 딱 좋았습니다. 역사적인 오래된 절은 아니지만 입구부터 펼쳐지는 나무들과 멋진 건축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네요. 이날 저희는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갔었는데요. 본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야외 공간과 관음상 주변을 둘러볼 때는 특별히 복장 제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본당 내부에서 절을 올리시려는 분들은 어깨나 무릎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롱이나 스카프를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사진 찍을 맛이 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는데도 관광객들이 제법 많았고요. 현지인들도 꽤 많이 찾는 명소더라고요. 이 해수 관음상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관음상 중 하나로 등대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케비치와 다낭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탁 트인 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올 가치가 있는 곳이네요. 요런 거.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얘 별로 안 예쁜데? 후기에 원숭이를 못 봤다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을 비웠는데 의외로 원숭이가 많더라고요. 얘한테 달려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곳 원숭이들은 순한 편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이 다낭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행 때 바나일과 오행산도 가봤는데요. 접근성이나 편리함을 생각하면 단연 영흥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영흥사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왔을 땐 오행산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많다 보니 부모님 체력으로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체력 부담도 덜하고 뷰도 멋진 이곳 영흥사로 모셔왔다면 훨씬 좋았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경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는데 무려 1시간 반이나 있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영흥사.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 내려가 보겠습니다. 숲속 같다.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름이 뭐야? 겜보 뭐야? 어? 겜보 뭐야? 왼쪽에 있어, 왼쪽에. 보통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건 보이질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독립 매장이 아니라 주얼리 샵 한쪽에 작은 간판만 달고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문을 하니 인도 한복판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아주십니다. 아이스크림과는 아무 상관없는 주얼리 가게 앞. 그것도 인도 한복판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려니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요. 옆을 보니 베트남 젊은이들도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에 같이 녹아들면서 점차 이 로컬 분위기 자체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유명하기도 하고 리뷰도 좋아서 와봤는데요. 평소에 생아보카도만 즐기는 편이라 그런지 굳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는 아닌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즐기는 다낭 로컬의 친절함과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도 앞에 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고 카페인 충전은 따로 해줘야죠. 근처에 봐둔 카페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담한 감성 카페인데요.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손님이 몰릴 땐 분위기가 꽤 북적북적해지더라고요. 있는 동안 보니 현지인부터 서양인, 한국인 손님들까지 고루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확실한 아아파지만 여기서는 강제로 시그니처 코코넛 커피 당첨. 제가 시킨 소금 커피는 아트가 너무 예뻐서 사진 여러 장 찍었고요. 소금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찐 소금 커피여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농을 쓰신 작업자분들이 가로수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물멍불멍보다 더 재밌어서 한참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다낭의 소소한 일상을 구경하는 이 시간이 참 편안하고 좋았네요. 손 한번 흔들어줘. 시원하다, 그지? 시원해? 시원해? 선베드에 누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여기에 짐을 안전하게 두고 바로 앞바다로 물놀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해변 가까이는 수심이 얕아서 놀기에 딱 좋은데 키를 훌쩍 뛰어넘는 거친 파도가 계속 쳐서 파도 타기가 진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파도 파워가 얼마나 센지 끼고 있던 선글라스가 훌쩍 벗겨질 정도였어요. 미케비치가 왜 세계 6대 해변으로 손꼽히는지 온몸으로 제대로 체감하고 왔네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부부에게 다낭은 이번이 3번째 방문인데요. 예전엔 그저 가성비로 오거나 호이안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관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여행보다는 두 번째가 더 좋았고 이번 3번째 방문에서는 다낭의 진짜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8월엔 동남아 대부분이 우기라 발리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낭은 가끔 구름이 끼거나 비도 지나가는 정도라 여행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런 이유들로 8월 여름 휴가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카는 개. 옆으로 꼽게. 응. 지금까지 완벽한 하루였는데 돌이켜보니 여기서부터 꼬인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겪은 조금 씁쓸한 저녁 식사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았던 저녁, 다금바리 회를 먹으러 찾아간 곳. 인터넷 식당 메뉴판에는 회, 죽, 튀김, 탕 4종 구성 세트 메뉴라고 해놓고 주문을 했는데 그제서야 죽과 탕 중에 택일해서 3종만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았다고 하고 탕을 선택했습니다. 튀김 후 나온 것은 하얀 탕. 메뉴판에는 빨간 탕이었는데요. 한국 사장님께 왜 메뉴판과 다르게 음식이 제공되는지를 물었고 메뉴판대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메뉴판 수정본은 지금 인쇄 중입니다. 오늘 안 받겠습니다. 시푸드 대표 메뉴로 새로 해주겠습니다. 이 맑은 탕이 마음에 안 들면 빨간 탕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회탕을 먹고 싶어서 온 건데 원치 않는 공짜 음식으로 무마하려는 대처가 아쉬웠습니다. 옆 테이블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계속 컴플레인 중이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평점이 높은 걸 보면 주문하는 메뉴에 따라 평가가 꽤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방문하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찾는 대표 시푸드 메뉴 위주로 참고해보세요. 기분이 씁쓸해져서 대충 식사를 정리하고 일어섰는데 설상가상 카드 결제 불가, 지갑속 현금 딱 털어서 세금 제외한 170만 동을 내고 나니 기분도 망치고 다른 곳에 2차도 가볼 수도 없어서 호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처럼 여행 중에 겪은 폭망한 식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대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여러분도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두 번째 다낭 방문 때 갔다가 좋았던 곳을 공유해봅니다. 다낭 여행 가시면 주말에 용다리 불쇼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복잡하고 사람이 너무 몰리는 장소는 피하고 싶어서 저희가 선택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은 드래곤볼 루프탑 바. 운 좋게 루프탑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솔직히 칵테일 맛은 좀 아쉬웠지만 편안하게 야경을 즐기는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루프탑 바들이 여럿 있으니 취향껏 고르셔도 좋아요. 사실 용다리 불쇼라는 게 막상 보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또 안 보고 지나치면 은근히 아쉬운 볼거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부대끼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며 감상하신다면 다낭에서 꼭 즐겨봐야 할 멋진 볼거리가 될 거예요. 불쇼 뒤에 더 재밌는 물쇼가 이어집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다듬어. 어떻게 사람 다듬어. 미끼비치 쪽에서 반미 좀 만든다고 소문난 반미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매장의 감각적인 민트색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밝고 예쁜 공간이라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저희는 에그 베이컨과 미트볼 반미를 주문했는데요. 한 입 먹어보니 깔끔하게 맛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식 반미라기보다는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샌드위치에 가까운 맛이었어요. 예쁜 공간에서 부담 없이 깔끔한 아침을 즐기고 싶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째 방문 이후 인기가 급상승해서 이제는 그 가게 웨이팅 때문에 가기 힘든 반미 코티엔이 여전히 제 마음속 1등 반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시간 여유 있으시면 반미 코티엔도 한번 들러보세요. 다낭을 떠나기 전에 과일 좀 먹고 가려고 과일 가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깔끔히 커팅까지 해주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과일 가게가 카페처럼 예쁘네요. 밖이 너무 더워서 매장 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쉽게도 매장 안쪽까지 뜨거운 바람이 감돌아서 더운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매장 안에는 여러 열대과일과 생과일 주스가 아주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좀 이따가 호이안으로 이동해야 해서 잘 익은 파파야 하나만 사서 깔끔하게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식사 후 음료 대신 과일을 먹을 곳이 있어서 참 좋네요. 과일을 먹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마사지샵이 보이더라고요. 마침 해피아워라 1시간 발 마사지가 11,000원 정도라 홀린 듯 들어갔습니다. 평점은 좋은 곳인데 저희가 오전 11시 좀 이른 시각에 방문해서인지 매장이 조금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마사지를 받으며 마시라고 시원한 캔맥주를 내어주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마사지라니 색다른 경험으로 아쉬움이 슬며시 날아갔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다낭을 떠나야 할 시간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가성비 만점의 호이안 리조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다낭 편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